자, 이제 세포와 물질대사 첫 수업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생명과학보다는 아마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전처럼 아니면 막전이처럼 이렇게 괴랄한 지랄 맞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기는 한데 뒤에 보면은 이제 광학 수업이나 아니면 호흡, 뭐 또 이런 부분 배우다 보면은 아마 좀 어려운 라고 느끼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무엇보다 좀 외울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은 생물체 구성물질부터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탄수화물하고 지질.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랑 물이, N분자, 탄소 N분자랑 물, N분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총칭이 탄수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크게 이제 하나짜리 단당이 2개 붙어서 만들어지는 이당이, 그 다음에 단당이 3개 이상 여러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다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한 개의 당으로 구성이 된다. 근데 이제 단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5개짜리 5탄당이 있고 탄소 6개짜리 6탄당이 있는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6탄당이에요. 탄소가 6개짜리 당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포도당 화학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H12O, 6에 해당이니까 탄소가 6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5탄당도 배웠어요. 어디에서? DNA나 RNA를 구성을 하는 오각형의 당, 즉 디옥시 라이보스나 아니면은 라이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5탄당에 해당이 돼요. ATP도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6개짜리 6탄당, 5개짜리 5탄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포의 호흡 기질로 사용을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요 단당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게 2당류예요. 엿당, 설탕, 포도당인데, 보면 엿당은 포도당 2개가 결합을 하고,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을 하고, 젖당은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류가 결합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포도당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단당류하고 이당류까지는 무슨 맛이 나냐면은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맛을 봤었을 때 달다 라고 느끼는 단맛을 내게 되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단당 2개가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결합을 할 때 얘는 탈수 축합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서 반응이 일어나요.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2개가 결합을 할 때 뭐가 빠지냐면은 물 H2O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탕 양쪽에 붙어 있는 하이드록시기하고 결합을 할 때 하나는 OH가 빠지고 하나는 H가 빠지면서 2개가 H2O 형태로 빠져나오고, 당하고 당이 이렇게 산소를 고리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는 거는 펩타이드 결합하고 유사한데, 얘는 하이드록시기 사이에서 탈수, 물이 빠져나오면서 두 분자가 한 분자로 결합을 하는 탈수 축합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소화가 되는 거는, 설탕 같은 경우가 포도당으로 나눠지려면 얘를 두 분자로 쪼개려면 빠져나온 물을 넣어줘야지 어떻게 돼요? 한 분자로 다시 두 분자로 쪼개지겠죠. 왜? 결합을 해서 설탕이라고 하는 이당이 됐었을 때 물이 빠져나왔으니까 설탕을 과당하고 포도당으로 나눠주려면 빠져나온 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 과정, 대부분의 소화 과정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개는 반응인데, 얘네들 우리가 보통은 섭취하는 영양소 형태인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 탈수 반응으로 물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결합을 해요. 따라서 이렇게 소화를 해주려면은 물을 더해준 상태에서 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물을 더하는 분해 반응이다 라고 해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야지 2개의 원 상태의 단당으로 쪼개지게 돼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
수많은 단당류가 N개가 결합을 한 긴 사슬 구조로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은 식물이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녹말의 형태, 우리가 섭취하는 형태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간에서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합성을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죠. 보통 간에 저장을 하고, 따라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고 포도당으로 다당류의 녹말 또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을 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섬유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의 형태로 어떻게 돼요? 다당류를 합성을 하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단당류인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당은 당인데 종류가 구조가 약간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형태가 보면은 양쪽 끝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방향성이 정확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붙어 있는 포도당이 있고, 이렇게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로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의 포도당이 있는데, 그래서 알파 포도당이라고 하는 포도당하고 베타 포도당이라고 하는 포도당 두 종류가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포도당이 무한히 쭉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녹말이 되는 거고, 베타 포도당이 무한히 쭉 결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셀룰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온이 되면은 베타 포도당이 알파로 많이 바뀌고, 고온이 되면은 알파가 베타로 바뀌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왔다 갔다 변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일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한 상태에서 먹으면 우리가 좀 더 달달하고 느끼는 게, 알파 포도당의 단맛이 베타 포도당보다는 조금 더 세요.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온도가 낮아지면은 안에서 알파 포도당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단맛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은 세 종류가 있고,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체구성 성분으로도 사용이 되고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봅시다. 지질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 유기 물질을 녹이는 용매 또는 지용성 용매에 잘 녹는 물질로 크게 세 가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포함을 하는데, 중성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테로이드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말 그대로 뭘 포함을 해야 돼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플러스 인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섭취를 하거나 저장하는 지방의 형태가 바로 뭐가 돼요? 중성지방이에요. 한 분자의 글리세롤, 그러니까 삼가 알코올이에요. 글리세롤도 알코올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결합한 물질이 바로 중성지방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 g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되게 많죠. 왜?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9kcal/g의 열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g당 4kcal지만은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에너지 저장 물질로 많이 쓰이고, 단열을 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좀 유리한 그런 작용들을 해줄 수가 있어서 동물의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곳에 사는 펭귄이나 고래는 피부 밑에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추운 지방에 살수록 또 지방층이 두껍고, 얘네들은 열을 가둬놓는 일종의 단열층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지방이 분해되면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떨어지는 거죠. 빡 이렇게. 그래서 지방산과 지방산이 하나 빠진 모노글리세이드로 바꿔지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 분해가 됐었을 때 형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지질은 우리 통합과학에서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배웠어요. 자,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인산, 인산은 H3PO4 무기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인산, 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을 하는 그 인산이 맞아요. 그래서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인산이 결합한 물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인산이 붙어 있고 글리세롤이 여기 있고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산이 나란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하나가 지방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꺾여 있어요.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꺾여 있게 돼.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보통 여러분들 이 세포막을 구성을 할 때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꺾여 있는 애가 쭉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 모와 모 사이에 지방산하고 지방산 입자 사이에 이 꺾여 있는 부분 때문에 빈 공간이 좀 생기고 그래서 이 세포막의 유동성이 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 꺾여 있는 구조 때문에 바로 이 막단백질 같은 경우가 요 사이를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세포막이 좀 유동성을 가지거든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요 꺾여 있는 요 지방산 사슬의 구조 때문에 세포막의 유동성을 확보해 줘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수성 머리기 인산기가 붙어 있으니까 아래는 지방산 사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소수성, 지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 핵막 등의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체막은 다 인지질이 구성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수기하고 소수기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방하고 물 같은 경우를 잘 섞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방하고 물을 잘 섞이게 해주는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주는 물질, 화학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계면활성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인지질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는 보통 듣기기에는 보통 안 좋은 거 아닌가. 운동선수들이 약물 복용했다라고 하면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통 쓰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아니면은 어떤 염증이 아주 염증이 너무 심할 때 약으로 쓰는 스테로이드나 별로 섭취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체내 구성 물질이에요. 탄소로 구성된 고리 화합물이에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긴 4개가 연결된 물질에 해당이 돼요. 육각형 고리 3개, 오각형 고리 하나가 붙어 있고 이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되는 콜레스테롤은요, 자, 인지질과 함께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세포막 구성을 안 하는데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호르몬이 보면은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요.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생명과학 하면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단백질계 호르몬의 대표적인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경우가 단백질계 호르몬이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사람의 성호르몬. 여러분들 에겐남, 테토남 할 때 그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는 부신, 겉질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알도스테론이나 아니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호르몬들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기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계 호르몬하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경구 투약이 안 돼요.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돼 버려 가지고 우리가 약효를 볼 수가 없는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경구 투약을 하더라도 단위체로 다 분해가 돼도 원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먹어도 되고 발라도 되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단백질계 호르몬은 반드시 인젝션, 주사로만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내 구성 물질 중에 지금 탄수화물하고 지질에 대해서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하고 핵산 봅시다. 자, 단백질하고 핵산은 일단 단백질은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했지만
단백질은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몸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뼈도 구성을 하고, 근육도 구성을 하고, 머리카락도 구성을 하고, 온몸에 나 있는 털도 구성을 하고 하는 생물체 몸을 구성을 하는 주성분이고요. 생물체 대부분의 생명 활동에 관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체 구성 성분으로도 쓰이고, 효소를 구성을 할 때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는 항체의 주성분으로도 쓰이고, 혈액 단백질의 구성분으로 쓰이고, 엄청나게 다 많이 쓰여요. 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주요 원소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또는 일부의 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은 대사산물로 암모니아나 아니면은 황화수소와 같은 황산물이 생겨요. 그래서 단백질 너무 많이 섭취를 하고 나면은 대변 볼 때 또는 방구 낄 때 냄새가 아주 지독한 게 이런 질소나 황화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보통 대사산물로.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절대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섭취를 해줘야 돼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여러분들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왼쪽에 아미노기 NH2 형태의 아미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OOH라고 하는 카복실기를 가지죠. 카복실기는 산성작용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염기성 작용기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아미노산은 산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염기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같은 물질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화학적으로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왜 이름이 산이냐? 산성이 좀 더 세요. 염기성보다. 전체적으로 물에 녹여보면은 산성이 염기성보다는 좀 더 강해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세기가 얘가 좀 더 센 거죠. 네. 그래서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할 때 왼쪽에 있는 카복실기에 있는 여기 OH랑 아민기에 있는 H가 두 개가 빠져나오면서 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얘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결합한 요 CONH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이렇게 카복실기하고 아민기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에 해당이 되고, 이 펩타이드 결합 때문에 단백질의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단백질의 특이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다라고 했고, 여기에 수소까지 붙어 있는 게 기본적인 구조고, 여기에 곁사슬이 보통은 CX, HY, OZ 형태로 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산소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저기에 곁사슬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게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아예 달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붙는 게 산으로 작용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염기로 작용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중성으로 작용하는 애들도 있어서 여기 붙어 있는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성질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무슨 산성 아미노산, 중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산성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게 글루탐산, 아스파탐산 이런 것들이 바로 산성 아미노산이고, 발린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고, 그래요. 곁사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성질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결합한 단백질 복합체의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개가 결합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디펩타이드라고 하고, 3개가 결합을 하면은 트리펩타이드라고 하고, 3개 이상 결합해서 아주 고분자가 됐었을 때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 폴리펩타이드 자체로는 단백질이라고 안 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고유한
입체 구조를 이뤄야 그때 얘를 우리가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불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 과정은 결국에는 단백질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입체 구조가 끊어지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잘게 쪼개지면서 트리펩타이드나 디펩타이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트리펩타이드나 디펩타이드의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면서 아미노산이 됐었을 때가 최종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소화가 3번 일어나죠. 위에서 한 번, 그 다음에는 소장에서 한 번, 그러니까 12지장에, 그러니까 위에게 있는 펩신에 의해서 한 번, 그 다음에는 이자에게 들어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한 번, 그 다음에는 소장 안에 들어있는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한 번, 그러니까 총 3번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렇게 결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은 특이한 되게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보면은 일단 1차 구조가 쭉 사슬 형태로 연결이 된 폴리펩타이드예요. 그 다음에 2차 구조는 코일링 구조로 돌돌 말려요. 이렇게 2차 구조는 폴리펩타이드가 나선형처럼 꼬이거나 병풍처럼 접혀요. 폴딩이 되든지 이렇게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내부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결합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3차 구조는 폴리펩타이드가 다시 얘가 꼬인 애가 접혀. 그래서 입체 구조를 만들고, 4차 구조는 이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통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효소도 뭐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 아니면은 뭐 항체도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돼서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을 하고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을 하는 게 바로 이 단백질이 무슨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 물질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단백질은 선생님이 결합을 통해서 이런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결합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여기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펩타이드 결합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CO, N, H 이런 형태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CONH의 형태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냐면, 여기도 CONH가 여기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N, C, O, H 이쪽에 별 이렇게 돼서 이쪽에 있는 폴리펩타이드랑 아래쪽에 있는 폴리펩타이드랑 결합을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NH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여기서 NH 산소가 이 가운데 H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근데 보면은 질소하고 산소하고 질소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원소에 해당이 되고, 화학에서 여러분들 NF5가 수소랑 결합한 화합물들이 할 수 있는 분자간 결합 중에 가장 강한 결합인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기하고 펩타이드 결합기끼리 뭐가 가능하냐면은 바로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자간 결합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인 펩타이드 결합하고 펩타이드 결합 사이에 수소 결합이 가능을 해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는, 이 수소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기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기끼리의 결합이고, 분자간 결합이 되는 거고, 이 펩타이드 결합끼리의 수소 결합 때문에 바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소 결합은 비교적 강한 결합이긴 한데, 특징이 뭐에 매우 약하냐면은 열, 그 다음에는 pH라고 하면 주로 아주 강한 산 또는 강한 염기에 약해요. 그래서 이 특정 온도 40도씨 이상이 일어나 버리면은 저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져요. 그리고 아주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강한 산성 안에서는 단백질이 타고 염기성에서는 단백질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 결합이 쉽사리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열,
pH에 의해서 저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번 변성이 된 단백질은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면은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고, 따라서 단백질이 원래 갖고 있던 입체 구조가 변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라, 단백질로 되어 있는 애들은 열 pH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수소 결합 때문에 입체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 결합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주요 기능은 바로 뭐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입체 구조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 될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얘가 하는 기능도 결국에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손톱과 머리카락의 케라틴 단백질, 그 다음에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단백질, 햄 단백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미오글로빈 단백질, 근육을 구성을 하는, 그 다음에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물질 대사하고 생리작용도 조절해주고, 항체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세포막에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의 막단백질은 세포막의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 뭘로 사용되냐면, 우리 그 뉴런 할 때 했었지만은 나트륨, 칼륨, 통로처럼 특정한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처럼 능동수송에 관여를 하기도 해요. 능동수송. 그래서 농도차를 역행을 해서 ATP를 사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특정 물질만을 통과시키는 통로 단백질 또는 채널 단백질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요 막단백질로도 사용을 해서 물질을 수송을 해준다. 즉,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관여를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요보다 막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핵산을 한번 봅시다. 자, 핵산은 여러분 뭐 많이 했죠. 통합과학에서도 했었고. 자, DNA랑 RNA 두 종류가 있게 되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바로 1대 1로 결합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게 되고, 자, 여기서 당의 종류가 이제 디옥시라이보스 핵산에 해당하는 DNA는 디옥시라이보스의 5탄당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이보스는 산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디옥시라고 하는 말은 산소가 하나 빠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라이보스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염기들은 바로 뭘 가져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하는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이 안에서 염기끼리 결합을 할 때는 아데닌하고 타이민,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상보적 염기 결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중나선에서 아데닌하고 타이민의 개수가 같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의 개수가 같죠. 그리고 이때 내부에 염기끼리 상보적 결합을 할 때는 바로 염기간 수소 결합을 통해서 염기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이중수소 결합 2개로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3중수소 결합 3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RNA는 알다시피 이렇게 단일 사슬 가닥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염기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사 과정이 일어날 때 DNA의 주형 사슬에 A, T, G, C에서 전사가 일어날 때 RNA에 대응되는 염기는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 유라실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사이토신으로, 구아닌으로 이렇게 상부적으로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된 역할은 핵 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얘는 유전 정보가 바로 전사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시켜주고, 이에 전달된 RNA는 누구한테 가요? 라이보스한테 정보를 전달해서 라이보스가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번역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건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DNA에서 염기가 암호화될 때는 염기 3개의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이라는 조합을 통해서 염기를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생물체의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OOXOX예요. OOXOX. 중성지방은 탄소로 구성된 고리화합물 4개로 되어 있는 거는 중성지방이 아니라 누굽니까? 스테로이드죠. 그죠? 스테로이드에 해당이 되고, 헥사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이 되는 거는 당류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는 RNA랑 DNA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하고 한 분자의 인산이 결합한 바로 뭐예요? 인지질에 대한 설명이고, 단백질과 핵산의 단위체는, 단백질의 단위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탄수화물하고 지질의 특성. 그린 간은 지방세포를 구성하는 물질 A부터 C를, 그 다음에 나는 여러 종류의 탄수화물 D부터 F를 나타냈대요. A부터 F는 이제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저 안에서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성지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B는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중간중간에 섞여가지고 유동성을 확보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단당류, 그 다음에 얘는 이당류, F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A부터 C는 물에 잘 녹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는 유기용매에 잘 녹고, A에는 중성지방에는 인산이 없고, 인지질에는 인산이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성호르몬하고 부신 겉질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스테로이드로부터 만들어집니다. A는 중성지방은 탄수화물보다 1g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많고, 탄소로 구성된 고리화합물 4개가 연결된 구조는 바로 스테로이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 E, F 봅시다. D는 단당류니까 뭐예요? 가장 단순한 당 형태고, E는 이당류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F는 다당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빈출 선택지로 완벽 정리해서 답은 555 X, 그 다음에는 OXX 이렇게 되는데, C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다. C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성 지방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E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E는 설탕, 이당류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엿당은 F와 같은 다당류이다. 엿당은 이당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2번 단백질하고 핵산의 특징 봅시다. 그림은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나타냈는데,
자, 가부터 나, 다는 순서대로 단백질, DNA, RNA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RNA에 해당이 되고, 나는 이중 나선 구조인 DNA, 이 경우는 단백질이죠, 결국에. 자, 다의 단위체 이름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사이에서는 선생님 무슨 결합이 일어난다?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게 되죠. 자, 가는 단일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가는 기억은 나의 저장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은 가는 나의 저장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죠. 나의 단위체도 뉴클레오타이드고, 나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고,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은 이 중에서 단백질에 해당하는 다고, 가나다를 구성을 하는 입자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되어 있는 거는 바로 RNA이구나. 그럼 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여기서 OX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O, X, O, XX예요. 가의 단위체와 나의 단위체는 같은 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니죠. 유라실하고 타이민이 서로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틀렸고, 다는 외부 물질을 방어하는 작용에 관여하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뭐의 주성분으로 사용이 되니까 항체의 주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니까. 다음에 단백질은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물이에요. 물을 제외하고는 단백질이 제일 많은 게 많은데, 물까지 포함을 하면 물이 가장 많은 체 구성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보면은 생물체의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인지질은 생체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맞고,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니라 핵산의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이 되니까 2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 다음 2번. 다음은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인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주로 이용되는 물질로 탄소, 수소, 세 가지. 그러면은 단당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기억이 여기서 보면은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미당류고, 디귿은 바로 다당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과당하고 갈락토스는 전부 다 단당류죠.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세 가지니까 니은은 이당류고요. 디귿 중 셀룰로스는 동물이 아니라 식물의 체 구성 성분을 이루는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저장 물질 같은 경우는 보통 녹말이죠. 셀룰로스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세포벽을 구성을 하는 성분이 바로 셀룰로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구나. 왜 답을 잘못 착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자. 야, 선생님의 시그니처거니 생각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질은 유기용매에 잘 녹죠.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성분 중에 하나죠. 맞죠? 스테로이드 성분이 사용이 되니까. 중성지방은 동물의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밖에서 열을 차단하는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물질 A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자, 기억은 두 단위체 사이의 결합에 해당이 되는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죠? 펩타이드 결합, 꼬인 구조, 그 다음에 접히고 말린 구조에 해당이 돼요.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는 얘가 한번 꼬여서 만들어진, 얘가 직선 형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1차 구조, 얘가
2차 구조, 이 녀석이 3차 구조, 이런 개가 여러 개 합쳐진 게 4차 구조죠. 따라서 가는 2차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나의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 모여 생성된 구조를 바로 4차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그림은 DNA의 단위체인 가를 나타냈는데, 기억하고 니에는 얘가 당이고 이 녀석이 염기에 해당이 돼요. 가는 뉴클레오타이드고, 그 다음에 기억은 당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종류에는 유라실은 RNA를 구성하는 염기이기 때문에 없죠. 그 다음에 DNA와 RNA를 구성을 하는 당과 염기의 차이는 말 그대로 디옥시라이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라이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염기는 DNA 같은 경우에는 A, T, G, C 네 가지, 이 녀석은 A, U, G, C 네 가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린 가하고 나는 DNA랑 인지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이 녀석이 이제 DNA고, 얘가 인지질에 해당이 되죠. 자, A는 친수성 대골이죠. 맞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니까 틀렸고, 가와 나는 모두 유전 정보는 인지질에는 없지. 그죠? 따라서 기억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린 가부터 다는 녹말 단백질 스테로이드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이 녀석이 단백질, 그 다음에 고리 모양의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는 고분자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녹말, 이렇게 됩니다. 가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있죠. 가는 세포막을 통해 물질을 수송을 하는데 관여하죠. 즉 채널로도 쓰이고 통로로 쓰이던가 아니면은 펌프로 쓰이던가 두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에 속하고, 다는 효소와 호르몬은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물질, 기억부터 디귿에 해당하는 자료인데, 녹말, 인지질, DNA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모두 당이 있대요. 그러면 얘도 당이 있고, 얘도 당을 가지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니은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인지질에 해당이 될 거고, 니은하고 디귿에는 모두 인산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이 인지질이면은 디귿은 인산을 갖고 있는 DNA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기억 같은 경우가 녹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억은 지질의 한 종류가 아니고, 니은은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맞고, DNA는 이중라선 구조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동물과 식물의 몸을 구성을 하는 네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하는가? 그러면은 RNA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가? 그럼 여기서는 셀룰로스죠. 아니요.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단백질이면 여기는 누가 나와야겠네? 중성지방이지. 니은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구성을 한다. 셀룰로스. 맞아요. 디귿은 탄수화물 아니지. 방어작용에 관여를 하는가?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단백질이 방어작용인 항체를 만드는 성분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만 맞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생물 맨날 이런 문제 나와. 진짜. 자, 너무 싫지 않니? 이런 거. 자, 표는 가의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징 3가지를 나는 가의 특징 중에서 DNA하고 물질, 기억부터 디귿이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대요. 자, 단백질, 글라이코젠, 스테로이드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지질에 속한다. 그러면은 지질에 속하는 거는 이 중에서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는 단백질하고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의 성분이 될 수가 있고, 구성 성분에 탄소가 있는 거는 셋 다 얘도 탄소 있고 얘도 탄소 있고 얘도 탄소를 가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DNA는 구성 원소에 탄소가 있다만 들어가니까 하나. 그 다음에는 세 개의 특징을 다 가지는 기억 같은 경우가 스테로이드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하고 B가 하나하고 두 개하고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A가 하나니까 얘가 1이지. 그럼 여기가 글라이코젠이고 남는 게 단백질이죠. 순서대로. 네. 자, B는 1이 아니라 B는 2가 들어가야지. 맞죠? 단백질은 두 개의 특징을 가지니까. 기억은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스테로이드는 유기용매에 잘 녹죠. 디귿의 구조는 그렇죠?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랑 중단원 고난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을 나타냈는데 지질에 해당이 되는 건 이 중에서 인지질이랑 콜레스테롤에 해당이 되겠죠. 어디 갔니? 인지질이랑 콜레스테롤 5번이고, 그 다음에 2번. 표는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물질과 그 예를 나타냈대요. 자, 녹말은 당연히 탄수화물일 거고, 예. 탄수화물일 거고, 중성지방은 지질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단백질이겠지. 그게. 그죠? 기억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녹말은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당류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린 가는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물질, 기억부터 디귿을 나는 기억부터 디귿 중에 하나의 단위체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고, 그 다음에 니은은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DNA고, 리을은 뉴클레오타이드죠. 자, 그러면 문제 보자. 자,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에 속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에는 둘 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죠. 이 DNA는 질소가 어디에 있냐면 염기를 구성을 하는 원소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미노기. 그 다음에 나는 디귿의 단위체이다. 나는 디귿의 단위체이다. 나가 누구야, 여기서? 나가, 이게 리을이 아니라 이게 나구나. 자, 이게 나가,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단위체에 해당이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하고 나는 아미노산과 핵산의 한 종류인 RNA를 나타냈는데, 가를 구성하는 염계는 이거는 RNA니까 타이민이 없고 유라시를 가져야 되니까 뭐 명확하네요. 그러면 1번이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물질 중 과당, 단백질, 콜레스테롤을 구분 없이 나타냈는데 탄수화물에 속하는 거는 이 중에서 과당이죠. 그 다음에 항체 주성분인 거는 단백질이고, 아니오는 여기가 콜레스테롤이죠. A는 단당류 맞고, 설탕은 과당하고 포도당이 결합한 거 맞고, B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거 맞고, B와 C는 모두 호르몬의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도 맞고, C는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 거는 중성지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생물체를 구성을 하는 물질인 핵산, 단백질, 콜레스테롤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나타냈는데, 지금 단백질하고 콜레스테롤의 공통점인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호르몬을 구성을 한다. 호르몬을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세포막의 세포막 구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특징이죠. 막단백질,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그러면은 가나다의 공통적인
특징은 셋 다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 탄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수와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이라도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라도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다를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다르면 이게 말리거나 꼬이거나 접히게 되는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8번. 그림은 세포에 존재하는 핵산 중 한 종류인 가의 일부분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아데닌하고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아데닌, 타이민, 양쪽은 구안인 사이토신에 해당이 되겠죠. 가는 DNA냐 RNA냐, 지금 보면은 염기의 상보 결합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DNA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무엇인지 타이민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데닌하고 바로 뭐예요? 상보적으로 이중 나선 구조 안에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1번 한번 같이 봅시다. 가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A부터 C의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는 기억하고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부터 C가 RNA, 단백질, 스테로이드의 펩타이드 결합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단백질이고,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단백질하고 스테로이드죠. 자,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의 특징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기억하고 니은을 가지면 바로 C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단백질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단백질은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해당, 여기서 호르몬을 구성을 하는 성분이 그럼 기억. 펩타이드 결합이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기억. 아니다. 잘못 봤다. 이게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에다가 얘가 기억.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가 니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는 스테로이드에 해당이 될 거고, 얘가 RN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 다 없지. 자, A는 핵산에 속하는 RNA 맞고요. B는 물에 안 녹아요. 스테로이드는 지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가 아니라 니은이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니까 1번 기억만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A, B 핵산이 가지는 특징을 그림은 A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얘는 인지질이죠. 얘는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누구라고 나왔냐면 지금 A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B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죠. B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A가 인지질이에요. 그럼 A는 인지질 맞고, 세포방의 구성 성분으로는 그쵸, 인지질도 쓰이고 막단백질도 쓰이니까 맞고,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을 해서 형성된 단은 단백질도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고, 근데 핵산도 단위체가 똑같은 게 아니라서, 근데 뭐 아미노산도 다른데 니은에 해당이 된다. 근데 핵산 니은이구나. 기억인 줄 알았더니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 그쵸? 그래서 5번이 되겠죠.